자, 지금까지 현장 연결 두 곳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세월호 관련 얘기를 차분하게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김범환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에 세월호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기자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세월호의 처음과 끝, 물론 아직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지만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자, 김범환 기자, 어서 오십시오. 4월 16일 5년 전이었습니다. 일단 기억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일단 저희가 그날 상황을 좀 잠깐 짚어보고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5일 밤 9시쯤에 네. 인천 연안부두를 떠납니다. 네. 당시 인천항에는 안개가 아주 짙게 끼어 있었는데요. 네. 때문에 원래는 오후 6시 반쯤에 출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짙게 끼어서 예. 2시간 반 뒤에야 출항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5년 전에 그랬지만 네. 당시 안개가 더 짙게 끼어서 세월호가 출항하지 못했으면 네.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원래 다른 배들은 다 안 떠났는데 유독 세월호만 떠났다는 거죠? 네, 운항 스케줄 사정도 있겠지만은 이 선박은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네. 제주도로 오가는 당시에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출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세월호에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이 타고 이제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모두 예. 4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센 진도 병풍도 부근의 맹골 수도를 부근을 지나면서 지금 유가족들이 나게 가고 됩니다. 있는 그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맹골 수도는 명량 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 그러니까 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 해전이 있었던 명량 대첩 울돌목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물살이 센 수도입니다. 네. 당시에 그 맹골 수도에 진입하면서 사고 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가 출항 이튿날, 그러니까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쯤이었습니다. 예. 먼저 30여 초 동안 정전이 있었고 예. 그 이후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P자 모양을 그리며 중심을 잃고 운항을 했습니다. 네. 3분 30여 초가 지난 다음에는 8시 52분쯤인데요. 선체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면서 멈춰섭니다.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했던 네, 그,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죠. 예. 대각도 변침이라고 하는데요. 예. 원래는 선박에서는 한 10도 정도만 변침이 되는데 당시에는 30도까지 이상 변침이 된 것으로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후 10시 17분쯤에는 세월호가 전복되면서 네. 세월호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이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카톡을 보낸 시각과 일치합니다. 10시 17분입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한 것은 사고 1시간 40분, 100분 정도가 지난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이후 세월호는 사흘 뒤에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예. 자, 역시 정말 아픈 기억인데요. 구조 당국도 초반에 혼선이 있었고 언론도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 초기에 일단 탑승자 수를 둘러싸고도 혼선이 시작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에는 모두 476명이 예. 타고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탑승 인원은 초기에 극도의 혼란을 겪었는데요. 네. 그만큼 당시에 탑승 인원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네. 나중에는 해양 경찰이 인천 연안부대에 가서 직접 CCTV를 보고 한 명 한 명 탑승하는 사람의 셌어요. 숫자를 셌습니다. 아,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476명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119로 신고한 탑승객이 500여 명이 타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해양 경찰에서 곧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350명이 탔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그런데 이후에 탑승객 수가 477명, 474명, 476명, 다시 474명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476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 들어도 막 정말 혼선이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조자 수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예. 단원고 325명 전원 구조 오보가 있었지만 예. 구조자 수는 사고 당일에는 많게는 36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구조자 수가 겹치면서 네. 부풀려진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게 174명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20일이 지난 5월 8일에 네. 중앙구조본부는 구조자가 네. 174명이 아닌
172명이라고 밝히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실종자가 마지막에 2명 더 늘어난 겁니다. 결국 304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세월호 수색이 마무리될 무렵에 295명이 발견되고 네. 9명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후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은 단원고 학생 2명과 교사 1분 그리고 일반 승객인 아버지와 아들 부자입니다. 네. 자, 마지막에 지금 아직까지 돌아오지도 못한, 그러니까 유해조차 찾지 못한 네. 정말 안타까운 그 5분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남현철, 박영인 군이었고요. 교사가 양승진 선생님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참 아버지와 아들 부자 권혁규, 권재근, 권혁규 부자 네, 이 5명이었는데, 자 지금 저희가 보이는 저 뒤쪽으로 세월호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다에서 있던 게 이제 인양 작업을 통해서 2년 전에 왔는데요. 자 사고 해역에서 여기까지 인양하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저게 지금 원래 3,000톤에다가 화물 뭐 이런 그 승객 무게에서 거의 7,000톤에 달하는 거라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양 작업 자체도 예.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의지만 있었다면 네. 더 빨리 인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이제 희생자 수색이 마무리된 게 접어들자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이 배를 직접 인양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침몰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기 자 때문인데요. 김범한 기자 잠시만요.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나연호 기자가 유가족 일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4분의 유가족들이 지금 사고가 났던 최초의 지역 맹골 수도 쪽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저 노란 부표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맹골 수도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도가 비교적 잔잔한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이 잔잔한 것 같지만 저 아래에는 상당히 센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지금 저 선박이 출항한 곳에서 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네. 낚싯배로 가면은 빠르게 가면은 4-50분 정도 걸리고 천천히 가면 1시간 정도가 걸리는 해역입니다. 세월호는 저 해역 아래 3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지점에서 침몰한 거고 지금 저 지점을 저 부표로 설명을 해놓은 상황이고, 자 유가족들이 지금 5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저렇게 사고 현장으로 추모하러 가죠. 네, 그렇습니다. 4월 16일 오늘인데요. 이 4월 16일 즈음에서 유가족들은 해마다 저렇게 배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해양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찾습니다. 예, 그리고 자, 국화꽃을 든 지금 유가족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그 여기 현장 동행을 아침에 같이 했는데 배가 2척이 출발을 했고 저희 나연호 기자가 타고 있는 배가 있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배가 있고 지금 저희가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아마 저 헌화를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유가족들의 별이된 아이들이죠. 가족들의 넋을 달래면서 국화를 바다에 던지고 당시 희생된 다른 희생자와 함께 추모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나연호 기자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은 희생자 가족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지금 맹골 수도까지 사고가 난 최초의 현장 5년 전 이 시간쯤입니다. 맹골 수도까지 직접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이렇게 망망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을 하면서 승객 304명, 전체 탑승자는 47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4명이 사망, 실종이 된 대형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뒤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에 세월호 관련 조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화물 과적, 고박 불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고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잘 못 묶었다, 짐을 고정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무리한 선체 증축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타수의 운전 미숙이 있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세월호가 인양이 된 아까 말씀하시다 맞았던 인양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있는 목포 신항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네. 예. 세월호 인양은 3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양 업체 선정이 문제였고요. 결국 중국에 있는 군안 전문업체 상하이스 LPG가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 밑을 파서 쇠줄을 연결하고 2010년 3월 말에 시험 인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로 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인양에 들어갔고요. 세월호는 올라오다가 뒷문, 그러니까 램프가 걸리면서 중단되기도 했지만 사고 전 73일 만에 무사히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반잠 수직 선박에 실린 세월호는 진도에서 이곳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바다 밑에 그대로 놔두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당시에도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검찰 수사본부가 밝힌 원인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고 직후 합동 수사본부를 차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위해서 학계 등 11명으로 전문가 자문관도 구성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검찰이 밝힌 사고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조사됐습니다. 5가지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18년을 쓴 선박을 수입해서 무리하게 수리하고 증축하면서 탑승 인원은 117명, 총 톤수가 239톤이나 늘어나면서 배 좌우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고 당일에 최대 화물 적재량의 배에 가까운 2,100여 톤의 과적을 꼽았고요. 세 번째는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배 안에 있는 평형수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이 평형수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1,300톤이나 많이 뺐다는 게 드러났고요. 네 번째는 차량과 컨테이너 등을 제대로 동여매지 않았습니다.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배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도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 복원성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선장 이준석 선장인데 선장이 선실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항해사와 조타수의 실수, 그러니까 대각도 변침이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요. 과도하게 방향타를 돌리는 등 운항상의 과실이 더해져 침몰이 더해졌다고 수사본부는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 6개월 뒤인 10월에 같은 해 10월이죠. 지난 2014년 10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00여 명을 입건해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최초 구조에 나선 경비정 정장 등 150여 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예. 자, 지금 당시에 수사 결과 상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월호가 거치가 돼 있는 현장에서 김범한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맹골 수도 쪽으로 유가족들 24분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헌화하는 장면을 저희가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뉴스 앤 이슈 시간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이었습니다.